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장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또 철거 공사의 감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이루어진 정황도 포착하고 공무원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철거 공사장의 관리 감독을 맡는 감리 책임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비상주 감리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일단 안 계신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철거 공사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 책임자 차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차 씨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감리 일지를 쓰지 않는 등 감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에 나오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했습니다. 왜 현장에 안 갔습니까? 감리 일지 왜 안 쓰였습니까? 감리 선정과 관련해 부정 청탁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감리 선정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 동구청 공무원 1명을 입건한 겁니다. 광주시 조례를 보면 감리 지정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가 난 철거 공사장의 경우 구청이 특정인을 지명해 감리를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사람이 전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청탁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불법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합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네, 어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곡성과 광양 일대에 지름 0.5cm 안팎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구례에서는 시간당 최대 4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마산면 냉천마을의 한 다리가 침수됐습니다. 어제 하루 강수량은 구례군 마산면이 110mm, 광양 백운산이 34mm 등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면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고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며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과기원 이사회가 그동안 사퇴 논란을 빚어온 김기선 총장을 해임했습니다. 과기원 이사회는 제적이사 15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기선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종인 교학부총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며 조만간 신임 총장 선임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기선 총장은 이와 관련한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사회의 해임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형 전시나 박람회 등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면서 컨벤션 업계의 타격도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철저한 방역 관리와 넓은 공간을 장점으로 채용과 자격증 시험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1,500제곱미터의 대형 컨벤션홀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된 책상들. 지난달 450여 명이 응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체육지도자 필기시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중고등학교 교실을 빌리는 게 여의치 않자 공간이 넓어 거리두기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에서 시험을 치른 겁니다. 안전한 시험장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각종 기업체 채용시험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공간이 넓어서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코로나19 방역이 철저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3건에 불과했던 채용과 자격시험 대거는 올해 같은 기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학술 행사 역시 지난해 상반기 2건에서 올해 상반기 벌써 13건, 하반기에도 20건 넘게 예정돼 있습니다. 8m에 달하는 높은 층고에다 환기 시스템, 철저한 방역 등 안전한 장소라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린 마케팅 전략도 주요했습니다. 실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장소가 한정적이다 보니 저희와 같은 이런 철저한 안전관리, 감염관리를 하는 컨벤션 센터 같은 시설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었다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틈새 시장을 찾아 버텨온 컨벤션 업계.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정부가 전라선에도 수서행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지역 이용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철도 노조를 중심으로 SRT가 아닌 KTX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선과 경부선만 달리는 서울 수서행 고속열차 SRT. 여수와 순천 등 전라선 이용객들은 서울 강남 지역으로 가려면 중간에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열차를 한 번만 타고 수서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이어졌고 정부는 올 추석 전까지 SRT를 전라선에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SRT 투입 대신 수서행 KTX 노선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수서행 KTX를 운행하라! SRT를 투입할 경우 보유열차 수가 적어 하루 한두 차례만 수서행이 가능하지만 평일 기준 14차례 편도 운행하는 전라선 KTX를 활용하면 이용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요금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복 투자로 인한 비용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고속철도의 모든 운임을 10% 인하와 모든 지역의 고속철도 운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라선에 수서행 KTX를 운행하는 것은 노선 개편 수준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같은 시간대에 다른 SRT 운행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 노선과 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와 SR 사이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 등은 정부의 전라선 SRT 투입 배경에는 철도 경쟁을 고착화하려는 목적도 숨어 있다며 고속철도 통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섬 주민이 1,000원만 내고 여객선을 타는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섬 주민 이용이 많은 932개 전체 생활 구간에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시행해 올 하반기 전산 발권 시스템을 갖추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곡성군이 2021년 대한민국 환경공원 대상에서 군정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곡성군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습지 복원과 전선 지중화 그리고 미세먼지 숲 조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침수가 빈번히 발생했던 순천시 인제동과 풍덕동 일원의 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순천시는 저류조 지상에는 어린이 공원을 만들고 아랫장에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면 66명과 화장실을 설치해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도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이 홍농읍 나눔냉장고 개소식을 개최하고 지역 기관단체 10곳과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나눔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나눔 냉장고 개소식과 나눔 협약은 지역민과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완도군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해조류 등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높은 안전성 조사와 관리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안전도시 실현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 2명이 각각 추가됐습니다. 광주 확진자 3명 가운데 2명은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를 찾은 이들이고 나머지 1명은 다른 지역의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순천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골프 모임을 한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목포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신생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가 광주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 신청을 승인한 뒤 염주종합체육관을 홈 경기장으로 활용해 2021-2022 시즌부터 리그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4월 제7구단으로 프로배구에 합류했고 지난달 광주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2021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2021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고 55명에게 철탑 훈장과 산업포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광주시와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저소득 가정의 초중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가 지원됩니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생 간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2,700여 명에게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매달 19,250원 범위 내에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청은 또 한 가구 한 자녀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한컴 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구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곡성과 광양 등에는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레까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계속되겠습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건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밤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국지적으로 불안정이 강해지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처럼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고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다시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흐리겠고요.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장성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낮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광주가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3도, 고흥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목포는 아침 기온 20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5도, 무안과 영암 26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도 오후 한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